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첨단 스마트팜 밸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김제 백구에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해 사람에게도 이식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승객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 2교대제 도입이 예산 부담으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감격적인 승리를 거둔 우리나라의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전주 출신 김영권 선수는 어제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선취골을 넣어 대한민국의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전북 현대 이재성과 이용 선수는 중원 싸움과 수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독일의 공세를 차단해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전주 월드컵 경기장과 시내 호프집에서는 시민들이 응원전을 펼치며 예상치 못했던 짜릿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방마다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등이 재배되고 있는 유리온실 시습장. 급수는 물론이고 온도와 습도 등이 설정된 값에 따라 모두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이곳은 정부 지원을 받아 예비 청년 농부에게 1년 반 동안 스마트 농법을 전수하고 있는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곳 김제 백구면에 정부가 공모한 스마트팜 밸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형 교육장이 오면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청년 창업하는데 실수가 없는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을 첨단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밸리를 오는 2022년까지 4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밸리는 각각 실습 농장과 교육을 마친 청년농이 임대할 수 있는 총 7.5헥타르의 스마트팜, 그리고 신기술을 시험할 4헥타르의 실증단지가 들어섭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2곳을 선정하는데 전남과 충남 등 각 시도가 유치전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김제의 종자단지, 또 새만금의 농생명 용지 등 스마트팜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우리 도가 최적지라고.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로 대성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에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제거된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없이 인간도 돼지 각막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든 각막 질환자들, 애타는 마음과 달리 이식을 받기까지는 평균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돼지와 원숭이는 종이 다른데도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돼지를 실험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거부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에게서 돼지를 보다 동질화시키는 것이죠. 중국과 국내에서도 이식 연구가 진행됐지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원숭이가 1년 동안 생존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면역 억제 돼지들은 한 달만 키우면 수술이 가능해 각막 이식에 효과적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건국대 병원과 함께 원숭이 실험을 보강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임상시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숭이는 사람과 면역체계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사람에게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각막의 원숭이 이식 성공이 기다림에 지치는 각막 질환자들에게 빛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농산식품 수출액은 1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7% 증가해 올해 목표인 2억 4천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특히 닭고기의 베트남 수출이 재개되면서 축산물 수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을 운영하는 경영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농촌체험장 7개소, 농촌민박 13개소와 체험연계 할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선 7기 현안과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전북 교육을 짚어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사고는 종전대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중학생이 낮은 기초학력 논란은 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다시 한번 전북 교육을 책임지게 된 만큼 유권자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어지는 그런 지원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전북 교육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첫걸음학교와 또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을 키워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어떤 학생이든지 단 한 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학력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능 개편에는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사 추천서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폐 논란의 자사고는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밝혀 상산고와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사고 평가라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었거든요. 폐지 흐름으로 갑니다. 반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에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재원 조달이 남은 4년 김 교육감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던 시내버스 1일 2교대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객의 안전과 운전사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오상수 씨. 하루 18시간이 아닌 9시간만 운전하면서 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피로감이 상당히 적어졌고 피로만 하면은 일이 끝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그런 건 많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죠. 전주 시내 5개 회사 가운데 전일 여객이 2월부터 시범 실시한 1일 2교대제 덕분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피로가 쌓여 사고 위험이 잦았지만 2교대 시행 이후 이런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4개 시내버스 회사도 다음 달부터 2교대제 시행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주 52시간 위반 단속을 6개월 유예하면서 슬그머니 시행을 미뤘습니다. 유예를 추진한다는 것을 핑계로 전주시마저 1일 2교대 시행을 유예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당장 시행은 가능하지만 임금과 노선, 회차 등에 대한 노사 협상이 지연되면서 실시가 유보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적자가 발생하면 시민 세금이 들 수밖에 없어 섣불리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한 3,400만 원 받는데 17%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회사에서 우리가 다 회사에서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난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위해 꼭 필요한 1일 2교대제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살인 진드기에 물려 도내에서만 5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질병관리본부와 시군보건소, 전북대 병원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 서식지 주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풀숲에서 작업을 할 때는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착용하고 반려동물을 통해 진드기에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 지역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군산시는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집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피서용품을 전달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과 민간위원회가 나서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봉연기 등 사리장엄구 9점을 보물 199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원광대가 소장하고 있는 18세기 불화 대곡사명 감로왕도를 보물 1990호로 지정했습니다.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의 의회 경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주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6명 등 모두 11자리의 의회직에 재선급 도의원 11명과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의회 의장직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9명의 초선 의원들이 경쟁자로 합류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총에서 최종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완주군이 농업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농업인 복지회관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층에는 로컬푸드 안전 관리를 위한 잔류 농약 분석실이, 2층에는 농업인 회의실과 교육장, 3층에는 대강당이 들어섭니다. 특히 잔류 농약 분석실은 국가 기준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되는데 연간 2,000점 이상의 농산물의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업인 복지회관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로컬푸드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참옷 기능을 활용한 식품 연구개발 성공으로 오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주목됩니다. 임실군은 순창군과 공동으로 옷 추출물을 활용해 간 기능 개선 조성물과 막걸리 2건을 잇따라 특허 출원했습니다. 발효식품 가치 창조 사업으로 추진된 옷 추출물은 2021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건강 기능성 발효식품으로 참옷을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임실군과 임실치전식품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실험을 거쳐서 보다 건강에 유용한 그런 물질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의 블루베리 분양 농장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까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학기 순창 지역 블루베리 농장에는 매주 600명 이상이 방문해 수학 체험과 함께 인근 강천산이나 고추장 민속마을에까지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교실 음악회는 국거리 등 전통 장단과 판소리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8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익산과 공주, 부여 등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015년 백제 문화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문화재청 등 8개 기관이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백제 문화유산 주간을 올해 처음 개최합니다. 이 기간에는 백제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6개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방선거 무소속 당선자의 민주당 입당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입당 거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입당에 일련의 경과 규정과 최고위원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지만 중앙당 역시 부정적이어서 단체장들의 당적 변화는 당분간 없을 전망입니다.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내버스 공영제운동본부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로부터 5억 원 규모의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을 위탁받은 것은 특정 노조에게 이권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한 노총이 공모에 선정된 것뿐이라며 민노총이나 여타 버스 관련자에게도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극 데뷔장전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원들이 펼치는 국악 공연이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 창작 음악극 우리 소리가 좋아요가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퓨전 해학극 미스터 춘풍이 오늘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특별전이 오늘부터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전라도 소고 공연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문학 콘서트가 오늘 고창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금전 관리와 재무 설계를 돕는 청년 금융 코칭 프로그램을 오늘 진행합니다. 장수구는 모레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생태문화체험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둘의 공동체인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이 오늘 전주 평화동 2공원에서 짜장면 나눔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의 역사 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 28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비가 오는 가운데 종일 흐리고 훅터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안 25도, 전주 27도, 고창 26도 등 25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단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선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Exceed. 상상을 넘어선 속도로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고 Expand. 그 가능성을 무한 확장시키는 Excellent. 탁월한 안정성과 빈틈없는 보안을 갖춘 Exciting. Explore. 흥미진진하고 Experience. 탐험적인 경험들을 가능하게 할 Extraordinary.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오직 SK텔레콤만의 5G. 5G의 모든 것. 5G X SK텔레콤. 중요한 건 오늘, 지금을 즐길 줄 아는 당신. Who are you? I'm YOLO. 마침내 나다운 카드의 시작. 지구 많이 덥죠? 우리 휘캉스 갈까요? 시원하게 휘카페 얼음물. 정수기에서 얼음까지? 카페처럼 아이스 커피. 커피도 나와. 힐링이 필요할 땐 아메리카노. 휘캉스, 휘카페. 나랑 우주상 달래? 너의 땀을 잊지 않을게.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특허를 받은 다이슨 디지털 모터 V10은 다이슨에서 가장 빠른 모터입니다. 이 혁신적인 새로운 진공 청소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깊숙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를 보내드립니다. 향토코리아 흑침대. 건강에 좋고 품질은 최고 가격 좋구나.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소비자를 위한 특허가 7개. 2인용 볼침대 68만 원. 2인용 볼침대 68만 원. 인피 공장으로 직접 오세요. 사람과 자연을 향한 진심으로 더 건강한 색을 만들어갑니다. 정석 케미칼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도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페인트의 정석, 정석 케미칼. 이제 백구 정군 가구 단지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가구를 한 곳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 대형 규모,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 혼수용 가구까지 고품질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전북의 가구 1번지 백구 정군 가구 단지. 김민성님은 상담을 시작하기까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근데 앞으로의 상황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하실 땐 목소리부터 달라지시더라고요. 당신의 상환 의지가 우선입니다. 정말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전북은행. 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은 지 1000년이 된 뜻깊은 해입니다. 1000년 역사를 길어올린 전라도.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보물과도 같은 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래 유망 산업의 최적지로 전북을 언급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를 농생명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보존하고 있는 31만 2천 점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육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고부가치 종자 산업으로 키우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공공기관과 함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타 이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 사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투어 MBC 북해도 여행. 일본 열도 최북단에 위치한 북해도. 최고의 낭만 도시 중 하나인 오타루와 삿포로 시내 관광. 라벤더의 보랏빛이 가득 담긴 후라노에서 만나는 라벤더 농원 팜도미타와 황홀한 꽃들의 낙원 BA. 자연과 온천에서 힐링하는 최고의 여행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투어 MBC 북해도 여행,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직수정수기 2달에 한 번 살균으로 충분할까요? 쿠크하는 사람들은 매일 원할 때마다 코크부터 직수관까지 살균합니다. 직수보다 깨끗한 직수. 너무 맛있어요.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재료부터 건강해야 좋은 우유인 거 아니? 1등급이 2개잖아. 좋은 우유만 골라서 나 100%구나. 나 100%. 제조일자도 꼭 챙기세요. 허구날 댄디니 한비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원칙을 지킨다는 건 처음은 어렵다. 수십 번 하면 익숙하다. 수천 번 하면 체질이 된다. 그렇게 100년. 이제 정 관장에게
원칙을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119년 원칙 그대로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카누 썸머. 케냐 원두의 산뜻한 바디감을 담아 카누 아이스 블렌드 출시. 기다리셨죠? 카누. 아, 좋다. 한 번에 끝내는 무좀 치료제 다 비슷비슷했다면 이젠 특허받은 실리콘 필름막. 실리콘 필름 막이 약물을 깊숙이. 무좀 단 한 번에 디어실 원스. 너의 땀을 잊지 않을게.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이 제품은 남성을 위한 알페신 카페인 샴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금방 팔려서 없어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만 독일에서 200만 병 이상이 팔렸답니다. 알페신 카페인 샴푸. 당신의 모발을 위한 독일의 기술력입니다. 이가탄 효과. 잇몸병이 확실하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탁월한 선택. 이가탄. 먹어보면 잇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퓨리케어는 깨끗하게 새 것처럼 관리는 기본, 새 것으로 교체까지. 매년 직수관 무상 교체. 교체보다 깨끗한 관리는 없으니까.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직수. LG 퓨리케어 정수기. 야쿠르트 뷰티 플러스. 숨겨진 비밀은? 하나, 13일 동안 튼튼한 유산균을 고르는 선별의 비밀. 둘, 7일 동안 깊은 맛을 내는 발효의 비밀. 이래서 역시 뷰티 플러스. 패스하라고! 지금부터 패스해야죠. 패스해야지! 제주도 렌트카 제주 패스에서 다 비교하세요. 54개 업체 가격 비교 플랫폼 제주 패스 렌트카. 주라고! 안녕하세요.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난번의 감동이 가라앉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환호에 들썩인 밤이었죠.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 대한민국 대표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운 끝에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값진 승리를 얻어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 선수들 정말 너무나 고생했고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우리 대표팀 모습 바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멕시코, 스웨덴의 경기와 F조 최종 순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독일, 독일과 대한민국 이제 F조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경기장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월드컵을 보면요, 마지막 경기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현우가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연결됐습니다. 독일 진영입니다. 자, 그 정면에서 가슴으로 네, 좋아요. 볼 잡을 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우영 정말 선수가 굉장히 용감하게 맞대응을 하면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슈팅한 이후에 문전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우영이 뛰어주면서 그대로 슛!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빠집니다. 정말 좋은 슈팅 노이어가 놓쳤습니다만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문전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더 빨리 접근했으면 손흥민한테. 손흥민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이어 선수의 반응 속도 놀랍고 네. 정우영의 킥 대단했습니다. 자, 정우영의 킥 감각이 정말 좋았는데요. 네. 아, 여기서 손흥민 아쉽습니다. 이게 무회전으로 날아가니까 노이어 골키퍼가 잡기에는 굉장히 회전력이 좀 많이 반발이 좋았어요. 자, 노이어가 지금 살짝 어우, 당황했거든요. 대한민국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이어, 크로스 중앙 올려줍니다. 헤딩 뒤쪽으로 빠집니다. 슛! 빠져나옵니다. 빗나갔어, 손흥민. 손흥민입니다.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손흥민. 박스 안에서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자, 괜찮아요. 올려놓고 싸움 해놓고 떨어지는 거 찾아먹는 거 이런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크로스 이후에 우리 선수의 발끝에 공이 걸렸다는 것,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것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그 상대 수비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자, 독일 코로키 헤딩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박스 안쪽에서 파울내면 안 되죠. 자, 견뎌내야죠. 잡아냅니다. 그렇죠. 좋아요. 조현우 좋았습니다. 자, 조현우가 침착하게 볼을 소유해냅니다. 외질. 자, 뒤에서 끌어내서 정우영. 자, 정우영 오른발 슛. 그대로 약했네요. 노이어 품에 안깁니다. 자, 계속 때립시다. 저렇게 네. 슈팅을 해야 돼요. 전반전에도 정우영의 프리킥이 노이어 맞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지금도 영리한 슈팅이었죠. 그렇죠. 자,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측면에 키미히. 자, 키미히가 중앙으로 연결. 헤딩. 조현우. 뒷선방이 나옵니다. 조현우입니다. 조현우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이 크로스를 거의 무방비 상태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고레츠카의 이 헤딩을 이걸 걷어내는 조현우예요. 네, 거의 2-3m 앞에서 이거는 역대급 그야말로 우리나라 월드컵 사상 가장 빛나는 선방입니다. 네. 자, 우리 자, 이런 대한민국도 골키퍼 세계적인 골키퍼 하나 나와야죠. 그렇죠. 네. 자, 몸을 틀어서 자기 쪽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을 봐야 돼요. 자, 외질이 주고 빠집니다. 자, 외질이 반대쪽으로